도망가실 거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인숙은 대답 대신 숨을 몰아쉬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혼 후 운영하던 식당까지 접게 된 52살 여인숙. 취업 준비 중인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두 사람이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형편. 결국 그녀는 모텔 객실 청소를 시작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 평소처럼 손님 퇴실 후 청소를 준비하던 그날. 사장의 부탁으로 숙취에 쓰러진 한 손님을 깨우러 들어간 순간 52년 인생 처음 마주한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사건이 시작되고 말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낮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묵었던 사람의 흔적을 지우는 반복된 일상. 처음에는 낯설고 서글펐지만 이제는 그저 버텨내는 하루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마주치게 되는 손님이 있었다. 출장길마다 찾아오는 남자, 장철수.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며 이 근처 거래처와 미팅이 있을 때마다 늘 이 모텔을 숙소로 삼았다. 대부분의 손님은 오전 중에 퇴실했지만 그는 유독 늦게까지 방을 쓰곤 했다. 알고 보니 미팅 전까지 마땅히 할 게 없자 추가 요금을 내고 머무는 것이었다. 그 덕에 인숙은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거하게 마신 철수가 프런트에 부탁을 남겼다. 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요. 혹시 제가 일시에 퇴실을 안 하면 좀 깨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상대로 그는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장은 청소를 준비하던 인숙에게 말했다. 인숙 씨, 저 방 좀 벨 눌러주고 깨워줘요. 어제 중요한 미팅 있다고 부탁하더라고. 인숙의 주먹이 방문을 두드렸다. 손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어요. 좁은 복도에 울려 퍼지는 노크 소리.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초인종까지 눌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낮게 깔린 코 고는 소리뿐이었다. 인숙은 난처했다. 사장의 부탁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던 말이 떠올랐다. 결국 허리에 차고 있던 마스터키를 꺼냈다. 딸깍 문이 열리자 그녀는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봤다. 손님, 이제 정말 일어나셔야 합니다. 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불러봤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없었다. 망설이던 인숙은 결국 방 안으로 들어서서 침대 옆에 섰다. 팔끝으로 살짝 몸을 건드리며 말했다. 손님, 제발 좀 일어나세요. 지금 시간이. 답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암막 커튼을 슬쩍 젖히는 순간 쏟아진 햇빛 속에 남자의 알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머나. 인숙은 본능적으로 이불을 낚아채 남자의 몸 위에 던져버렸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획 돌리고 소리쳤다. 손님, 제발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인숙의 가슴은 요동치듯 뛰고 있었다. 이불을 던지자 남자가 움찔하며 몸을 뒤척였다. 잠시 후 흐릿한 눈으로 인숙을 바라보며 온몸을 이불로 감싸쥐었다. 아, 왜 여기? 인숙은 얼굴을 붉히며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카운터에 깨워달라고 부탁하셨다던데요. 남자는 순간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아, 맞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던 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방문 밖으로 나섰다. 닫히는 문 뒤로 묘한 정적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잠시 후 객실 문이 열리고 말끔히 정장을 차려입은 철수가 짐을 들고 나왔다. 숙취 기운은 남아 있었지만 중요한 미팅 때문인지 억지로 정신을 붙잡은 듯했다. 복도를 따라 청소 도구를 끌던 인숙과 눈이 마주친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둘 다 잠깐 멈칫. 철수가 먼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인숙은 괜히 청소 도구에 시선을 떨군 채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 말씀을요. 일어나셔야 한다고 해서 한 일일 뿐이에요. 철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었다. 인숙은 짧게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청소를 이어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철수의 시선은 왠지 모르게 오래 머물렀다. 퇴근을 준비하던 인숙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프런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다. 철수였다. 출장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반쯤 풀린 넥타이를 매만지며 들어오는 모습. 둘은 눈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인숙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금방 오셨네요? 철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오늘 저녁에 술자리가 있는데 시간이 붕 떠서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나가려고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도구를 챙겼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편히 쉬세요. 철수는 그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 예, 고맙습니다. 하고 짧게 답했다. 잠깐 스친 대화였지만 어제의 당황스러운 기억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에 묘하게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인숙은 복도 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객실 문이 열리며 철수가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둘은 잠시 마주쳤고 철수가 먼저 환하게 웃었다. 아, 어제 덕분에 살았습니다. 안 깨워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인숙은 고개만 살짝 숙이며 짧게 대답했다. 아, 별 말씀을요. 철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보니 낯선 여자한테 속을 다 보여줬네요. 이 정도면 저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숙은 얼굴이 확 붉어져서 손사래를 쳤다. 아휴, 그건 상황이 그랬잖아요. 철수는 웃음을 터뜨리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농담이에요. 이거 제 명함인데요. 이것도 인연인데 혹시 집 인테리어 하실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진짜 싸게 해드릴게요. 저 잘해요. 인숙은 말없이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철수는 그녀의 그런 반응에 오히려 흥미가 생긴 듯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복도를 지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인숙은 괜히 명함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3주 정도 지났을까 퇴근 준비를 마치고 프런트로 내려가던 인숙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철수와 마주쳤다. 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아, 반갑네요. 인숙도 순간 멈춰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그때 그분이시구나. 철수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다. 에이, 설마 저 잊으신 거예요? 제 몸이 함부로 잊을 그런 실루엣은 아니었을 텐데. 인숙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부끄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휴, 그런 말씀을 왜 또 하세요? 철수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듯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다. 그럼 오늘 그냥 아주 못 잊게 해드릴까요? 인숙은 손사래를 치며 아휴, 그만 놀리세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철수는 능청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다. 아, 참. 저번에 명함 드렸잖아요. 근데 왜 저는 안 주세요? 아, 네네. 저는 이제 명함이 없어서. 인숙은 얼버무리며 웃었다. 철수는 장난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들고 그녀 앞에 내밀었다. 누가 명함 달래요? 그냥 여기다 번호만 찍어주세요. 인숙은 두 손을 허둥지둥 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철수는 얄밉게도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더 다가왔다. 에이, 이 정도면 줘야죠. 볼 거는 다 봤으면서. 인숙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결국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망설임 끝에 조심스레 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철수에게 건네주며 작게 중얼거렸다. 됐습니다. 철수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네요. 이제 진짜로 인연 시작인 거죠? 인숙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괜히 손에 쥔 가방끈만 만지작거렸다. 그날 저녁 인숙의 전화기가 울렸다. 철수였다. 저 인숙 씨, 제가 지금 좀 열이 나는데
해열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망설였지만 내가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낯선 타지에서 아픈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인숙은 약국에서 약을 사들고 그의 방을 찾았다. 문이 열리자 철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와, 진짜 오셨네요. 역시 제가 사람을 제대로 봤네요. 천사셨네. 인숙은 당황스레 물었다. 뭐예요? 아픈 게 아니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만져보세요. 그러더니 그녀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다. 열나죠? 인숙은 얼떨결에 손을 대보았고 정말로 약간의 열기가 느껴졌다. 철수는 씩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 아픈 둥 마는 둥 하긴 한데 자꾸 생각나서요. 데이트하자 그러면 왠지 절대 안 나오실 것 같고. 인숙은 대꾸도 못하고 그저 서둘러 약 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드시고 푹 쉬셔야 해요. 저는 그만 가볼게요. 그녀가 물컵을 건네고 돌아서려던 순간 철수의 배에서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친 채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철수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을래요? 철수의 말에 인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픈 사람 두고 그냥 가기도 그렇고 꼬르륵 소리까지 들은 터라 더 이상 거절할 수도 없었다. 인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철수는 금세 얼굴에 미소를 번지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맛있는 걸로 대접하죠. 아휴, 그냥 간단히만 먹어요. 인숙은 작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둘은 함께 모텔을 나섰다. 낯선 밤 공기 속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공기가 흘렀다. 철수는 자연스레 인숙의 걸음에 맞추며 옆을 걸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요. 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인숙은 웃음을 참으려다 결국 피식 웃고 말았다. 제가 뭘 안다고. 철수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그럼 오늘 확인해 보시죠. 소고기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갔다. 철수는 잔을 들며 슬쩍 물었다. 혹시 술은 안 하시죠?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순간 인숙은 속으로 피식 웃었다. 술 없었으면 내 인생도 끝났을 텐데. 못하진 않아요. 마셔보죠. 근데 약 먹고 술 드시면 안 되는데요. 철수는 익살스럽게 웃으며 잔을 채웠다. 에이, 한번 이런다고 안 죽어요. 그렇게 시작된 술자리는 생각보다 길고 깊어졌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 이혼의 상처와 딸 얘기, 혼자가 된 뒤에 고단한 생활까지 하나 둘씩 꺼내놓았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도 이혼했어요. 아이는 아내가 키우고 있고요. 저는 그냥 일만 하면서 살았죠 뭐.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잔을 들었다. 잠시 후 철수는 잔을 내려놓고 인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 뵀을 땐 내가 잠이 덜 깨서 착각했나 싶었고 두 번째 뵀을 땐 제가 본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보니까.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하면서도 웃는 눈빛으로 말했다. 인숙 씨는 정말 너무 고우세요. 이런 미인을 이런 곳에서 뵐 줄이야. 인숙은 술잔을 꼭 쥔 채 얼굴이 붉어졌다.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자꾸만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한참을 마시던 철수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말끝이 흐려지더니 결국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대로 고개가 푹 떨어지며 잔을 놓쳤다. 입술은 앞으로 쭉 내밀고 눈은 반쯤 감긴 채였다. 인숙은 순간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 남자 알고 보니 완전 허당이었네. 그녀는 잔을 치우고 철수를 흔들었다. 일어나 봐요. 손님, 정신 좀 차려요. 키 어디 있어요, 키. 대답 대신 철수는 웅얼거리며 몸을 기울였다. 결국 인숙은 그의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내어 방문을 열었다. 힘겹게 부축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철수의 발은 간신히 움직였지만
상체는 힘이 풀려 이리저리 흔들렸다. 아휴, 술도 못 하시면서. 인숙은 그를 침대에 눕히고 상의 단추를 풀어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허탈하면서도 어쩐지 피식 웃음이 나는 순간이었다. 인숙은 철수를 눕히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푹 쉬세요. 그 순간 철수가 허겁지겁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자,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얘기도 다 못했는데. 인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술도 올라오고 저도 이제 가서 자야죠. 피곤하네요. 얼른 주무세요, 이제. 아니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그녀를 획 잡아 끌었다. 순간 인숙은 그의 옆으로 쓰러지듯 침대에 몸이 닿았다. 그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럼 우리 같이 잡시다. 인숙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철수의 품에 반쯤 파묻힌 채 멈칫했다. 심장이 요동치듯 두근거리고 귓가로 닿는 그의 숨결이 뜨겁게 느껴졌다. 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왜요? 내가 싫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기울여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인숙은 시선을 피했지만 그의 손길이 등을 따라 내려오자 몸이 저절로 긴장했다. 짧은 정적. 둘 사이엔 고요했지만 묘한 공기가 흘렀다. 철수가 낮게 웃었다. 도망가실 거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인숙은 대답 대신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가까워진 이마, 숨결이 부딪히는 거리. 인숙 씨. 속삭임과 함께 둘의 거리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지고 손길은 머뭇거림을 잃은 채 확신으로 바뀌어갔다. 인숙은 처음엔 몸을 굳힌 채 버티려 했다. 하지만 철수의 숨결이 점점 깊어지고 그의 손길이 망설임을 잃어갈수록 그녀의 긴장도 차츰 무너져 내렸다. 억눌렀던 마음이 터져나오듯 가슴은 숨가쁘게 오르내리고 온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듯 그의 리듬에 휘말려갔다. 눈을 감은 채 그의 체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항은 사라지고 남은 건 단 하나의 감각뿐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시간마저 멎은 듯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 순간 인숙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토해내려는 충동에 휩싸였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침대 위, 불 꺼진 방 안에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를 탐색하는 긴 호흡과 애써 눌러왔던 갈망이 겹겹이 쌓여 퍼져나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소리는 낮게, 호흡은 뜨겁게, 그리고 모든 감각은 한순간에 하나로 엉켜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철수를 깨우지 않으려 까치발로 방을 빠져나와 아무 일 없었던 듯 청소도구를 챙겼다. 잠시 후 철수가 눈을 뜨자 곁엔 아무도 없었다. 주머니를 뒤적이던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울리는 익숙한 벨소리. 철수는 피식 웃었다. 덜렁대기도 하시네. 한참 뒤 청소를 하던 인숙은 비로소 휴대폰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혼잣말했다. 다시 들어가기가 정말 너무 민망한데. 망설이다 결국 카드키로 문을 열고 조심스레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던 철수가 나왔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철수는 장난스럽게 외쳤다. 잡았다. 그리고는 주저할 틈도 없이 인숙을 와락 끌어안았다. 일 언제 끝나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시간 비워놨는데. 인숙은 당황한 채 그의 품에서 살짝 몸을 빼며 말했다. 저 저녁 6시요.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6시에 프런트 앞에서 만나요. 오늘은 제대로 된 데이트 할 거예요. 인숙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서둘러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날 저녁 약속대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렇게 철수의 출장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만났고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52년 인생 처음 느껴본 설렘. 인숙의 얼굴엔 어느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딸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행복해 보이는 엄마를 보며 조용히 응원해 주었다. 그리고 1년 후, 철수는 회사를 인숙이 사는 동네 근처로 옮겼고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2살 인숙 씨의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던 그녀에게 모텔 청소라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다는 게 참 드라마틱하죠.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특히 50대가 넘으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인숙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인생은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뜻밖의 순간에 그렇게 인연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죠. 이혼 후 일만 하며 외롭게 살아가던 그에게도 인숙 씨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설레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가장 큰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